am Shaban of Vietnam Agaut Association. Study is the specialist of Agaut, and he is a honorable advisor of VAA. Please learn the information from this study. 재배 중인 침향나무들입니다. 산속에 정말로 빽빽하게 심어두었습니다. 2023년 현재 침향 관련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제 글을 너무나 찾기 어렵다고들 하시네요. 제 생각에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이미 충분히 알려드렸다고 생각하고 약 2년간 SNS를 전혀 하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침향 관련 정보를 찾는 분들은 꾸준히 제 자료를 찾아보고 계셨네요. 그래서 어찌해야 쉽게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요즘 재배산 침향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되는 침향 관련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배산은 인체에 유해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무해한 재배 침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상의 파란색 상의에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본인입니다. 왼쪽 옆에 있는 분이 이젠 전 베트남 침향협회 회장님이시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현 베트남 침향협회 회장님입니다. 참고로 베트남 침향협회는 베트남 정부에서 인가한 침향협회입니다. 2017년 5월 재배 침향은 음용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유기농 침향 유도제를 침향나무에 주입을 해서 과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재배 침향을 만들 수 있는지 실험을 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 실험 후 1년이 지난 후 다시 이곳으로 와서 침향이 생성된 결과를 나무를 직접 잘라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도 이 영상 후반에 보여드립니다. 4월 21일 베트남 침향협회는 베트남 침향협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재배 침향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침향 재배에 사용되고 있는 인체에 해로운 케미칼에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케미칼로 바꾸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친환경 케미칼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자본이 들어갔겠지요. 현재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굳이 재배 침향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침향 재배업자의 거의 필사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향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파워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침향을 재배하려면 땅과 침향 재배에 들어가는 시간과 자본은 거대 자본이 아니면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제가 라오스에서 700만 평의 침향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지요. 700만 평? 저는 직접 그 땅을 돌아다녀 봤지만 봐도 실감이 나지 않는 크기이더군요. 700만 평의 땅에 나무를 7년 이상 재배를 해야 하는데 재배 후 또다시 약품을 사용하여 1년여를 다시 보내야 하는데 그럼 그 투자된 자본이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이런 업체들이 전 세계에 한두 군데가 아닌데 섣불리 재배 침향의 문제점에 대해서 굳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재배 침향에 대한 안티를 걸 만한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기관이 있다고 하여도 위에서 언급한 필사적인 저항을 감내하면서 문제점을 들추어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유기농 침향 유도제를 주입하기 위한 적당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침향나무에 상처를 유발을 할 침향 유도제를 나무 속에 주입을 할 것입니다. 이제 나무의 드릴을 뚫고 있습니다. 이 구멍에 친환경 케미칼을 주입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침향협회는 자체로 몇 년 전부터 재배 침향용 케미칼을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바꾸는 연구와 노력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왜 굳이 이런 연구를 해왔을까요? 시간과 자본이 남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오로지 그 이유는 재배 침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번 유기농 침향 유도제 실험에는 전부 6팀이 참가를 하였고
각각 그 팀이 만들어 온 인체에 무해하다는 침향 유도제를 각각의 침향나무에 주입을 하였습니다. 이런 연구 개발의 결과물인 친환경 케미칼이 여러 종류가 나왔고 이 케미칼들의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침향재배 산지에 가서 6년 정도 된 침향나무에 직접 친환경 케미칼을 주입을 하는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사용된 친환경 케미칼은 전부 6가지 종류입니다. 각 나무별로 1번부터 6번까지 번호표를 붙여놓고 각기 다른 조건의 케미칼과 다른 조건의 투입 방법을 사용을 하여 전부 정확히 기록을 하였고 약 9개월 후 침향이 생성의 여부를 다시 와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 케미칼이며 손바닥에 부어서 그것을 마신 후 손바닥을 다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날 행사에 사용된 친환경 케미칼의 가격이 일반 사용하는 케미칼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싸도 농약 성분이 검출이 안 되는 재배 침향이 생성된다면 베트남에서는 이 방법으로 침향 재배를 바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9개월 후 실험 결과에 따라서 한국침향협회와 베트남 침향협회는 공동으로 침향 농장을 운영하기로 MOU를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사진상의 케미칼을 따라서 직접 마시는 모습과 제게도 권해서 저도 따라서 마시는 모습입니다. 맛은 별로였습니다. 침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포스팅을 보실 것입니다. 물론 침향업자들도 많이 볼 것입니다. 기존 재배 침향의 문제점은 베트남 침향협회의 이런 일련의 시도만 봐도 충분히 문제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너무 더워서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들은 전부 밀봉하여 철저히 보관합니다. 각각의 나무에 넘버링을 하고 어느 팀의 유기농 침향 유도제가 주입이 됐는지 기록을 하여 둡니다. 그만큼 재배 침향으로 음용이나 약으로 사용하는 용도로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침향차를 재배 침향으로 마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문제는 재배 침향인지 자연산인지 쉽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산 침향이 확실히 확인된 것만 침향차나 공진단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제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11월 30일 다시 이곳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 침향협회 분들과 같이 그곳을 찾아서 결과물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배 침향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밑의 내용처럼 그리 유기농 침향을 만들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배되고 있는 침향나무의 껍질을 다 벗겨놓은 사진입니다. 침향나무는 껍질을 다 벗겨도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껍질을 벗긴 후 그 위에 침향 유도제를 칠하여 놓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모습입니다. 새롭게 개발한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침향 유도제입니다. 이 침향 유도제를 또 오른쪽 사진상의 침향나무에 주입합니다. 그 결과는 또 1년 후에 알 수 있겠지요. 이렇게도 인체에 무해한 재배 침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치열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를 절단하여 작년에 투입한 유기농 침향 유도제의 결과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에 일본으로 배정된 업체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본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기에 이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이번 나무에 침향 생성제를 투입할 당시 직접 그 약품을 먹어서 시범을 보여줬던 그 나무입니다. 분명 사람이 그 약품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3개의 나무 중 한 그루가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침향은 이렇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원으로 검은 테두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껍질을 벗기고 약품을 칠해 놓아서 생긴 침향수지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 당연 생겨야 할 침향수지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침향나무의 수지는 이후에 생겨난 상처를 먼저 치료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즉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새로운 상처가 생기면 일단 새로운 상처를 먼저 치유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밖에 껍질을 벗긴 후 약품 처리를 먼저 하고 추후 안에 약품을 나무 안에 투입한다면
바깥에 생성된 수지는 사라지고 나무 안에 수지가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실험으로 밝혀진 이론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방법으로만 침향을 재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게 된 것이지요. 가운데 부분은 썩어버린 나무 찌꺼기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이 3번 나무가 제가 침향 유도제를 직접 마셔보았던 그 침향나무입니다. 역시나 침향 생성이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의미는 사진처럼 아예 침향이 생성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투자에 비해서 그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번, 3번 침향나무를 절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번, 5번, 6번 침향나무를 절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무에 검게된 부분의 테두리를 보시면 하얗게 또 다른 테두리가 생겨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무가 상처에 대항하여 치료하였고 그 치료가 성공을 하여 침향의 수지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한번 약품 처리를 하여두고 방치한다면 나무가 상처에 내성이 생겨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얘기이며 그것이 바로 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역시나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최상품의 침향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와 나무가 대항해서 싸우고 그러기를 아주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가 결국은 나무가 죽어야 최상품의 침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에는 침향 수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년 전에 라오스에서 열린 침향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던 부분이었고 제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진입니다. 검증 자료가 나온 셈이지요. 5번 나무 역시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침향 생성제가 나무에 아무런 상처를 주지 못한다면 침향은 생성이 안 된다는 매우 상식적인 결과를 직접 생생하게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나무가 아주 깨끗합니다. 침향 비슷한 것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토막낸 침향들을 전부 베트남 침향 협회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절단된 침향의 품질은 서로 달랐습니다. 훌륭한 것은 아주 좋은 품질의 침향을 생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생산 단가가 아직 높아서 실용화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재배 침향을 사용한 침향 건강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실로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재배 침향을 사용하여 건강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연구 내용을 알고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지 안타깝습니다.